지역 인재 채용률을 30%까지 확대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역 인재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모으고 쌓아놓는 저장 강박증이 각종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실태와 원인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중국에서 밀려오는 괭생이 모자박이 우리 해안에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민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드 파문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무안국제공항에 러시아 노선 취항과 운임 할인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인재 채용을 30%까지 확대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빛가람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에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신규 인력 채용 규모는 모두 2,207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지역인재 30% 비율을 적용하면 모두 662명의 지역인재가 채용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구체화됩니다. 공공기관 가운데 채용 규모 1, 2위인 한전과 한전 KPS는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1,200명을 채용할 예정인 한전은 당장 하반기부터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많이 좀 검토를 해보면서 앞으로도 이제 채용 비율을 제고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채용에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22.5%까지 높인 한전 KPS 역시 하반기에는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좀 창출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제가 새로운 기존에 했던 제도 말고 그 정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입법 논의 역시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국회도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금년 정기국회 때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인재 할당제로 인해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역차별 우려 속에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특별히 쓸데가 없는 물건이나 잡동사니를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쌓아두는 걸 저장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한 집에선 무려 2톤가량의 잡동사니가 나왔을 정도인데요. 문제는 안전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80대 할머니가 혼자 사는 광주의 한 아파트. 12평 비좁은 공간 안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상자와 폐지, 고장난 우산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집안에 빼곡히 저장돼 있던 물건들을 전부 밖으로 빼는 중인데요. 내용물을 살펴보면 이렇게 못 쓰는 계란판이나 그리고 폐지, 고장난 가전제품 등 전부 쓰레기라고 불려야 될 것들입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른바 저장 강박증입니다. 집에서 나오고 있는 쓰레기 양은 한 2톤 정도의 양으로 파악이 되고요. 사회봉사 대상자 한 11명이 동원돼서 여러 가지 잡기류, 선풍기, 기타 잡기류 등을 치우고 있습니다. 다른 저장 강박 노인의 집. 문을 여니 무릎 높이 쓰레기 더미가 온 집을 뒤덮고 현관까지 밀고 나옵니다. 당장 얼굴이 찌푸려질 정도로 견디기 힘든 악취에 벌레까지 기어다닙니다. 저희가 한 3개월 전에 3월 달에 깨끗이 치웠고 계속 우리가 매일 오다시피 해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도 지금 저 상태로 진행된 겁니다. 지나가며 집주인에게 고성을 지를 정도로 힘들어하는 건 이웃들입니다. 집안에 화장실이고 뭐이고 썩어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냄새 악취가 나게끔 만드냐고 주민들이 자꾸 그래요. 이런 저장 강박증 집은 이웃 갈등도 빚지만 화재 등 안전에도 취약합니다. 실제로 최근 노모가 수십 년간 모은 쓰레기에 40대 아들이 깔려 죽거나 노인이 쓰레기 더미에 숨지는 등 각종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저장 강박증은
홀로 남겨진 노인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고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 80대 저장강박증 노인은 자식과 떨어져 혼자 살기 시작한 3년 전부터 허전함을 느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다른 노인 역시 혼자 살며 길거리에서 물건을 주워오곤 했는데 결국 발 디딜 틈도 없이 집을 꽉 채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병적으로 쌓아두는 저장강박증은 다른 강박장애처럼 불안 심리에서 시작됩니다. 물건을 쌓아놓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쌓으면서 이제 그런 불안감을 해소를 하는 거죠. 훨씬 치료가 어려운 강박장애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 유대가 헐거운 노인층이 저장강박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버릴 때 느낄 후회나 허전함과 외로움을 피하려는 심리 때문인데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큽니다. 쾌적한 환경이 이어져야지만이 부모를 찾아오고 할 텐데 그것들이 또 다른 고립을 야기하는 거죠. 또 자꾸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가족한테 연락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다시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경향들도 높고 그래요. 근본적 해결책은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닌 저장강박증 환자에 대한 관심에 있습니다. 어르신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이 왜 그런 저장강박이 오게 됐는지 원인 파악 이후에 그 원인을 좀 해결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주거 개선을 좀 도와드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웃들이지만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바다의 불청객 괭생이 모자반이 중국에서 밀려오는 것도 모자라 우리 해안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식장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해남의 송오리 앞바다입니다. 양식장마다 4, 5m 길이의 해조류가 수염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입니다. 어민들은 미역과 다시마, 전복 등을 기르는데 방해만 되는 불청객을 치우고 있지만 끝이 없습니다. 많이 자라가지고 그 바다 환경이 있어서 저희는 전복 양식을 주로 하는데 다시마 위를 덮어버리니까 다시마가 색태가 빨리 하얘지면서 영양소가 떨어진 것 같아요. 2년 전 몰려와 대규모 피해를 입혔던 중국발 괭생이 모자반에서 나온 포자들이 그동안 양식장 시설에 정착한 겁니다. 줄기마다 포자를 지녀 떠다니면서 성장할 만큼 번식력이 좋지만 일손이 달리는 데다 수거량을 처리할 곳도 마땅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착한 괭생이 모자반 피해가 확인된 양식장 면적은 해남과 완도 등에서 줄잡아 1000헥타르가 넘습니다. 양도 최소 2000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방치할 경우 해마다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전에는 조금 있어가지고 그냥 걷어내면 됐었는데 지금은 원체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 걷어내도 다시 원상복귀 돼버려요. 중국에서 떠밀려오는 것도 모자라 괭생이 모자반이 우리 해안에 정착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정확한 처리 지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모자가 중태에 빠진 뒤 아들이 숨진 목포 사무실 화재의 원인이 방화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현장갑식을 벌인 결과 입구에 쌓아둔 옷가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방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목포시 연산동의 한 LPG 가스업체 사무실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46살 강모 씨와 11살 된 강 씨의 아들이 중태에 빠졌다가 아들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광주시 소천동 송정공원 앞 철길에서 41살 A씨가 송정역과 광주역으로 가는 무궁화호 셔틀 열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진만 가우도와 청자 도요지, 마량항에 이르는 갈대길은 남도의 풍광을 간직한 명품길입니다. 전라도 기행, 이번 주는 남도답사 1번지 강진으로 안내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가고 싶은 섬으로 유명해진 강진만 가우도는 요즘 강진군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900m의 바다를 건너는 집트랙과 낚시공원은 가우도의 명물. 주말이면 황가오리 빵을 들고 섬 둘레길을 걷는 관광객들만 하루 7,000명에 달합니다. 자연 그대로, 천혜의 자연 그대로 해가지고 보존이 돼가지고 여기 오시면 이제 가우도 둘레길, 함께해 길, 둘레길 이런 것들이 짱뚱어와 칠개 등 생태 지표종의 놀이터가 된 강진만 갯벌. 갈대밭 면적으로는 순천만과 비슷한 생태수변공원은 20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진만 생태공원에는 강진만을 가로지르는 긴 데크가 설치돼 바닷속 생태계와 갈대숲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진만을 따라 마량항으로 향하는 길. 천년의 비색을 재창조한 인문공원 청자박물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보급 청자를 만들어낸 박물관은 체험공간과 디지털 박물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또 앞으로의 디지털 박물관에서는 직접 체험하는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체험을 하실 수 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청자 장인들의 판매장과 한국민화뮤지엄은 청자 박물관을 찾는 이들만 즐길 수 있는 재미. 다음 달 청자 축제를 앞두고 오토 캠핑장도 개장해 머물렀다 가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청자의 유혹을 뒤로하고 다시 갈대와 바닷길을 따라 남으로 향하면 국내 최초의 미항인 마량항에 닿습니다. 매주 토요일 수산시장과 청자 경매, 음악회가 열리는 곳에서 까막섬 너머로 지는 노을을 감상하며 남도답사 1번지 강진만 여행에 정점을 찍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사드 파문 이후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무안국제공항이 러시아 노선 취항과 운임 할인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말부터 한 달 동안 무안공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부정기 노선을 취항한 뒤 승객 수요 등에 따라 추가 운항을 마련할 계획이며 러시아의 한 항공사에서도 무안공항 노선을 계획 중입니다. 또 무안 중국 북경 노선을 운항 중인 아시아나항공은 90만 원가량 했던 3박 4일 여행 상품을 30만 원대로 낮춰 이용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다음 달 3일부터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인터넷진흥원은 오는 30일까지 청사 이전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3일부터는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20일에 개청식을 열 예정입니다. 또 전체 임직원 가운데 470여 명이 혁신도시로 옮겨오고 사이버 침해 대응 등 일부 업무 인력은 서울청사에 남게 됩니다.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 16곳 중 아직 이전하지 않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내년 8월쯤에 옮겨올 예정입니다. 5.18 역사를 왜곡한 회고록을 출간해 5.18 단체에게 소송을 당한 전두환 씨가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1일 관할 법원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며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법원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관할 이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산강 죽산보 수질 예보제 관심 단계가 해제된 지 9일 만에 다시 발령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어제 오후 영산강 죽산보에서 무더위와 가뭄 등으로 인해 남조류 개체수가 1리터당 14,020셀로 급증했다며 수질 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죽산보에서는 지난 8일 올여름 처음으로 수질 예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가 닷새 만인 13일에 해제된 바 있습니다.